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거 기일이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해졌습니다. 5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이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물론 말이죠. 저는 22일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24일 날도 또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말이죠.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게 알아보니까 말이죠. 오랫동안 재판 연구원을 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오랫동안 판사를 했던 사람들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빠르게 전원합의체 사건을 더군다나 이렇게 심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말이죠. 전원합의체 사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은 한두 번 하고 바로 이제 선고하는 거고 한 번 하고 선고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연이어서 이틀 만에 이렇게 선고하는 것은 심의를 연달아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송달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개항으로 그리고 의원회관으로 양쪽으로 집행관을 시켜서 인편 송달을 했죠. 이것도 거의 보기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보통은 말이죠. 우편 송달을 하고 또 안 받으면 다시 송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집행관을 보내서 그것도 집행관이 의원회관에 가서 패문부제니까 기다렸다가 3시간을 기다렸다가 인편 송달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사건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특별한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이게 또 고등법원에서 말이죠. 그 서류를 보낼 때 그것도 바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장을 내자마자 바로 고등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대법원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상고장을 내도 이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올라가는데 서류 올라가는 데만 한두 달이 걸립니다. 적어도 한 달이 걸려요. 서류 올라가는 데만.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대법원에서 바로 보내라고 한 거죠. 고등법원에다가 바로 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이 법원은 말이죠. 대법원장이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이 법원에서는 이 판사들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원탁에 둘러앉을 때도 대법원 11층에 이 청사에 말이죠. 대법원장실 옆에 전원합의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둘러앉을 때도 다 서열별로 앉는 거야. 가운데 딱 이제 대법원장이 앉으면 선임순으로 왼쪽 오른쪽 쫙 이렇게 앉는다고. 그 정도로 들어가고 나갈 때도 다 서열별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보면 헌재 소장이 먼저 일어서서 나가면 쭉 따라 나가죠. 대법원이라는 여긴 더해요. 굉장히 엄격한 서열을 지키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법원장이 지시를 하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고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바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인편 송달이 되고 이런 것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빨리 심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보인 거예요. 그러더니 22일 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오후에 심리를 했죠. 그리고 24일 날 다시 이틀 만에 심리를 했죠. 이런 거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수가 없는 경우였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건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빨리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거죠. 원래가 말이죠. 이 대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633 원칙을 지키라고 여러 번 대법원장이 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원래 633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건이요 벌써 30개월이 걸렸어요. 30개월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라도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5월 11일 이때가 뭐냐면 그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에요. 5월 10일 두 번. 그러면 사실 이 휴일을 빼면 말이죠. 5월 7, 8, 9 이때 가가지고 이제 선고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맞아요. 5월 1일 날 해야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유죄가 나와서 날아갈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전당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래서 5월 1일 날 한다고 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동영상에 전 재판연구관의 그런 파기 재판을 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올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파기 재판을 할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파기 환송을 할까? 이거는 12명의 재판관들이 끝을 내야지 이거를 파기 환송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양형을 갖다가 고등법원에서 다시 정하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가? 있죠. 물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당하지 않고 이재명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100% 유죄라고 봐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개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은 그냥 재판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야.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말이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이제 1심의 유죄와 2심의 무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거 하며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보면 굉장히 결단력이 있다. 이 정도로 결단력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 말을 강하게 한다든지 내지는 뭐 또 나선다든지 나부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쪽에서는 김명수와 비교를 해서 야 김명수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조희대는 뭐 하는 거냐 상당히 불만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외유 내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부되지 않아도 말이죠. 결단을 내릴 때는 내리는 스타일이다. 제가 아침에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분인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말이죠. 소수 의견을 내면서 무죄라는 의견을 냈던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띄엄띄엄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의해서 빠르게 어쨌든 선고가 나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이거는 뭐 지금 알 수는 없죠.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헌재는 말이죠. 저 정계선이라든지 좌파 우덜법 연구회 때문에 이재명이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재명이 알았다. 하지만 이 대법원 사건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지원이가 뭐 무죄 날 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이재명이가 뭐 걱정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날 거를 걱정하지 않듯이 이걸 걱정하지 않는다. 이걸 걱정한다면 뭐 교통사고 날 거를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마치 무죄를 기정사실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봐요. 선전선동이라고 봐요. 알지 못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알게 할 사람이 아니야. 물론 모르겠어요.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누군가가 몰래 비밀을 알려줬을 가능성 물론 있긴 있죠. 뭐 그걸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돌맞을 일인데요. 그런 일이 진짜 언젠가는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게 헌재하고 다른 거라고 봐요. 저는 헌재는 알았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알았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LKB라든지 뭐 너무나 많은 그 개선의 남편 뭐 황필규라든지 뭐 김희수라든지 이런 게 엮여 있어가지고 그건 알았다고 보지만 대법원의 이 재판 결과를 미리 알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상고 기각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만세를 부르겠죠. 두 번째는 파기 재판입니다. 파기 재판은 그대로 유죄를 때린다는 말입니다.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날아갑니다. 세 번째는 파기 환송입니다. 파기 환송은 파기해가지고 유죄 취지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다시 또 올려보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선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만 해도 사람들이 안 뽑아주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파기 재판이 되면 말할 것도 없고 파기 환송만 돼도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뇌피셜 한다. 뭐 무죄가 나올 건데 어차피 얘기하면 뭐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월 1일 오후 3시 저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물론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5월 1일 하는 걸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뭐 그래 이재명 네가 무죄를 받으면 좋다 이거야. 그 상태에서 물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진 교사라든지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고 네가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날아가라 이거예요. 그러고서 해야지 무슨 뭐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되고 나서 뭐 재판을 중지 한 해 만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사건은 말이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면 민주당은 사실상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하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전부 다 당대표는 내놨지만 모두가 쫓겨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에 남는 그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자,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강철표입니다.